비운의 황태자 김정남은 누구인가? 김일성의 손자이며 김정일의 첫째 아들, 그리고 사생아, 미혼이던 김정일과 유부녀였던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다. 전제왕조나 다름없는 북한에서 정실 부인이 아닌 유부녀와의 불륜 관계로 태어난 김정남은 종법제에 의하면 이른바 사생아 혹은 서자 정도의 위치인지라 계승에 장애물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는 평화주의자이며 김정일의 사상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김정남이 북한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이유에 대해서도 김정은이 독재를 통해 세대 세습을 강화하겠다는 사상을 가진 반면에 김정남은 이전에 자신이 지도자가 되면 개혁, 개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김정남은 평화주의자이며 남한에 대하여 호의적이었다. 그의 어록을 살펴보면 그의 사상을 더욱 잘 알게 되는데, 기자회견 중에서 북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 적이 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냐면, 남한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지칭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2009년 3월 말 북한의 미사일 파동 때 북한의 공격에 일본이 자위수단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본국 송환 뒤 즉결 숙청감인 소리를 대담하게 한 적이 있으며 2010년 9월경 바통 터치하러 북한에 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어차피 곧 망할 나라인데 가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란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다. 일단 김정남은 김정은이 정식 후계자가 된 것에 대해 세대 세습을 반대한다면서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 거다. 정은이가 도와달라고 하면 돕겠다는 말을 했다. 김정남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외국인 전용, 겸 고위층용,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을 괴롭히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자 북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며 가지고 있던 총을 천장에 쏴버렸다. 이에 분노한 김정일이 허리띠를 뽑아서 수도 없이 때렸다는 일화가 있다. 자기 아들인 김한솔에게 언제나 고통받는 인민들을 생각하라는 말도 하는 걸 보면 그는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자, 민족주의자이며 김정은의 사상과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김정남 독살과 정치적 정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은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한다. 로열 패밀리였지만 김정은의 등극과 함께 망명한 황태자이자 내부 고발자가 백주대낮에 공항에서 독살된 스토리 자체가 영화 시나리오를 능가한다. 아버지인 김정일의 75회 생일, 16일을 앞둔 시점은 극적 효과를 더하고 있다. 남과 북이 동시에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라는 공간은 영화 베를린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시간과 공간, 피살 배경 등이 모두 극적인 만큼 정치 세력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체제 공고한데 굳이 왜 제거했나? 김정남은 망명 이후에 반일루미나티 세력에게 북한과 일루미나티의 연관성, 관련 기밀을 폭로하며 중국의 보호를 받아왔다. 북한이 김정남을 살해할 것이라는 경고는 지난 5년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리더십이 불안한 김정은이 같은 백두혈통이자 장남인 김정남의 존재에 대해 큰 불안감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대북 소식통은 15일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의 핵무기보다 무서운 게 자신을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김정남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집권 6년 차에 들어선 김정은의 상황은 다르다. 핵미사일 개발과 측근 세력의 이딴 숙청을 통해 권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강화해왔다. 우리 정부도 김정은 체제가 이미 공고하다는 대목에는 별 이견이 없다. 따라서 김정남을 제거해야 할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2012년 4월 암살 시도 이후 계속 김정남을 노린 만큼 특정한 타이밍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 5년간 기회를 엿보던 북한이 이제 와서 행동에 나선 점은 외부 세력의 명령에 따른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김정남이 피살된 공항은 많은 인파가 오가는 트인 공간이다. 언뜻 암살에 적합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버젓이 범행을 저지르기에 지나치게 대담해 보인다. 과거 북한이 남한에 정착한 주요 탈북 인사를 집이나 엘리베이터, 건물 복도 등 폐쇄된 공간에서 살해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하지만 대테러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리어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공항의 허점을 역이용했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항은 사방으로 도주하기에 유리한 이점을 갖추고 있다. 유우종 한국민간조사협회 회장은 호텔이나 숙소처럼 막힌 공간은 접근하기 힘들고 센서나 경비 인력에 노출될 우려가 많다며, 반면 공항은 그런 제한이 없어 설령 경호원이 옆에 있었어도 제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남이 전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 북한이 하필 말레이시아를 범행 장소로 선택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가운데 북한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유일한 나라다.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최고의 우방국인 셈인데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 테러에 나섰다는 점은 외부 세력의 압박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말레이시아에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아시아 총본부가 위치해 김정남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암살 요원의 입국 또한 수월한 곳이기도 하다. 김정남은 당초 프랑스에서 말레이시아를 거쳐 마카오로 향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프랑스는 유럽 국가여서 암살 시도 자체가 여의치 않고, 마카오는 중국의 관할권에 있어 김정남을 살해할 경우 정치적 파장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정남이 살해되기 앞서 북한은 12일 아침 사거리 500번지에 이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사일 도발로 위협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트럼프 새 정권의 반응을 떠본 것이다. 정리하자면 북한은 일루미나티의 와일드 카드로 비밀리에서 건네받은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로 동아시아 분쟁 상황을 조장해왔던 지난 역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번엔 반 일루미나티 정책을 취하는 트럼프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작전을 펼친 것이다. 이 사건은 트럼프가 반엘리트 운동을 설득하고 신세계 질서의 발판이 되는 세계화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내셔널리즘을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게 대립각을 세운 것에 대한 경고로 보아야 한다. 3. 일루미나티의 와일드 카드. 김정은 익명을 요구한 정보 관계자가 제시하는 증거는 김정은이 현지 시찰을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취하는 손동작이다.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손동작은 프리메이슨들끼리 서로의 신분을 비밀스럽게 주고받을 때 사용하던 숨은 손, 히던 핸드 제스처이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칼 마르크스, 블라디미르 레닌, 스탈린, 비틀즈, 김정은이 언제 프리메이슨에 입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많은 전문가는 가명을 쓰고 스위스에 유학하던 시절에 그랜드 로치 알파를 통해 입문하였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김일성 시절부터 북한 고위층들이 프리메이슨에 입문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증거는 바로 평양의 류경 호텔이다. 세계적 흉물 류경 호텔의 위용. 이들에 따르면 류경 호텔은 완공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피라미드가 된다고 한다. 류경 호텔의 건설이 87년부터 시작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스탈린을 통해 김일성이 프리메이슨에 입문하였으리라는 것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한 류경 호텔의 건설에 이집트 오라스콤의 투자 사실에 주목한다. 당시 이집트의 대통령은 무바라크였는데 그 또한 프리메이슨이다. 평양의 과학기술 전당.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총괄하고 있는 평양의 과학기술 전당은 일루미나티의 대표적인 상징인 전시안, 호루스의 눈, 모양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의 배후에 NWO 수립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창건 일흔 도를 맞아 평양 대동강에 건축된 과학기술 전당의 모습 위에서 보면 전시한 모습이 뚜렷하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건물도 위에서 보면 전시한 모양이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 뒤로 보이는 과학기술 전당의 로고가 전시안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그저 미치광이 국가로 언론에서 묘사되지만 이들은 결국 일루미나티들이 자신들의 목적, NWO를 위해 이용하는 체스판의 말인 것이다.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전쟁과 분단 상태를 지향하는 일루미나티 목적에 부합하는 상태이고 최근 당선된 트럼프가 반일루미나티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을 대체할 수 있는 김정남을 제거함으로써 남북 통일과 반일루미나티 세력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루미나티는 우파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직 소수 엘리트들의 권력 독점에만 관심 있을 뿐이다. 테러와 전쟁을 통해 돈과 권력을 독점해온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6.25 전쟁과 분단 상태를 의도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이 분단 상태가 지속될수록 그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김정은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반일루미나티 김정남이 타겟이 되었다는 해석이다. 앞으로 트럼프 체제에서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세력과 반일루미나티 세력 간의 다툼 속에서 남북 전쟁의 가능성은 늘어나고 있고 더욱 많은 사건과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